어려운 현장이에요. 저한테는 롯데리아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네. 이런 현장이 동의서가 4분의 3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다. 나왔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조합장이가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임차인들의 임대인들이 네, 롯데리아나 스타벅스나 이런 국민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지금 현재의 이익보다 네, 나중에 재개발돼서 들어오는 그 미래 미래의 가치의 네. 어떤 이익이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불인이 여러분들을 위한 현장 스터디, 현장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산, 마포, 자양, 1등 재개발 지역은 다 다루고 계시죠? 한미옥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인이 집이에요. 네네네. 예. 네. 불인이 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막 입문자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자, 용산에 점 찍으실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도 잘 풀어드릴 테지만 되도록이면은 부동산도 어렵지만 재개발도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어느 지역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 중에 용산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오세요. 점 찍겠다고. 용산 사고 싶어서? 예? 예. 용산? 그래서 재개발 안 돼도 점은 찍어야겠다. 네. 왜냐면 투자금이 좀 적게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사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맞는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누가 봐도 재개발 안 될 것 같은 곳도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타고 가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마음의 안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될 만한 지역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야.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네. 이제 사실 내 돈대로 우리 투자자들도 돈 많으면 강남에 아파트 딱 시중 아파트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생각하면 저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용산의 그 철도청 부지가 철도를 따라 쭉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바로 옆에 철도 부지들의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싸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나중에 뭔가의 다른 호재거리로 주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지방분들이 딱 와서 네. 그냥 이제 아직은 그냥 계획도 없는 곳에 가서 네. 그런 무허가 재개발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점주로 오신 분은 네. 무허가 뚜껑 이런 물건들은 조금 전문가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에서 와서 점 찍으러 와서 뭐 예를 들어 1억까지 오셨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입주권 안 나올지라도 근생 투자가 원래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토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점을 찍으러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뚜껑은 좀 어려워하세요. 지금 제가 재개발 연구회를 통해서 네. 중개사님들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불인이 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세미나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10월 7일 월요일에 마포하고 용산 일대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좀 관심 있는 지역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마포하고 용산 일대에 한강변 또는 역세권 이런 지역 중에서 아직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나 아니면은 어떤 운영 기준들을 놓고 봤을 때 재개발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초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 중에서 현재 서울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부합되고 그런 지역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좀 추려서 이 지역은 개발되겠다, 이 지역은 왜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는, 이론적으로도 짚고 현장도 짚어드리는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소개시켜 주실 지역이 역세권인가요? 한강변인가요? 역세권이죠. 쪽불 구분하자면 일단 한강변은 아니고 네. 용산이고 우선. 네. 제일 중요한 게 용산인 것 같아요. 네. 용산의 어떤 변두리도 아니고 네. 어쨌든 한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서울시의 의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걸로 가고 네. 있고 단계를 줄여주는 걸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지역이어야 되고. 네, 그렇죠. 뭐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이런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사업성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뭔가요? 사업성이 나왔다 치면 그다음에 체크할 게 동의율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결론은 네, 75%를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는 되니까. 75%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건가를 좀 폭넓게 보셔야 되세요. 어떤 지역이 동의서가 잘 나오고 어떤 지역이 안 나오나요? 일단은 아까 그 작은 지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율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재개발 작다는 지역에 토지 작은 지분이 지분. 작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재개발 동의를 한다. 네, 우리가 무슨 내 금액 가치가 좀 네. 작은 것들은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뭔가 할 수 없는데 뭔가 해주면 사실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 반대로 거니까 그러면 크거나 그렇죠. 네. 사업의 장사가 잘 돼서 네. 수익이 잘 나오는 곳은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X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지역인 거죠? 네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동의율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가치가 내가 월세를 잘 받거나 내가 이용 가치가 좀 크거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거나 뭐 이제 네. 이런 분들은 굳이 재개발 동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데 죄송한데 그 네. 얘기는 일반 재개발은 맞는 얘기지만 지금 역세권 활성화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있는 사람이 하긴 합리적이고 네. 조금 더 정보력이 뛰어나고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쨌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니까. 우리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인이 실제로 분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하긴 이득이 난다는 거를 사실은 되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토지 소유자가 네. 지금 상태보다는 동의했을 때 나한테 오는 베네핏이 크면 그쵸. 동의를 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작으면은 굳이 동의할 필요가 네. 없고. 안돼. 네. 이게 나긴 나는데 그렇게 별 재미가 없다. 네. 크게. 네. 근데 지금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막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동의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사실은 많이 접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용적률 혜택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은 그렇죠. 높다. 그렇죠. 높으니까 지금 나의 이 현재 재개발이 안 됐을 때의 어떤 현실의 이익의 범위보다 이게 재개발을 동의했을 때의 용적률이 높아져서 올라오는 베네핏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네. 그런 말씀,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렇다고 또 주의할 게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지역들은 누구나가 이제 뭐 일반인들 네. 진짜 말 그대로 불인이 분들이나 지금 뭐 재개발의 제자도 모른다. 나는 그냥 저기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가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그 말 듣고 사겠지만 네. 요 한 단계 앞서신 분들은 네. 또 먹잇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분 쪼개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분 쪼개기는 적당량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당량이 들어온다는 뜻은 지분 쪼개기를 해서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도 뭐 일정 부분까지는 괜찮다. 네,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적당히. 뭐 동의율도 좀 올려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으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네. 실제는 이제 그거를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더 큰 문제도 있지 않나요? 노후도가 깨지게 되면 일단 재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검토할 때가 오늘 보여주실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다. 예시를 들어줄 지역이. 네. 그런데 그 사업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그 지역의 동의율. 네. 동의를 몇 프로 정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분 쪼개기가 많은 지역이냐, 적은 지역이냐. 또 가능성이 또 있냐. 그럼 오늘 소개하실 현장이 이 블럭인 거죠? 요 남영구역. 네, 남양 업무 입지국에 근처에 붙어 있는. 이건 이제 비교 대상. 네네. 이 현장은 제가 보니까 동의서가 지금 벌써 걷어져서 조합설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75%에 성공했다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은 지금 현장의 전문가로서 지금 중개 활동도 하고 현장을 발굴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주로 하는 일이 현장에 동의서를 걷거나 네. 뭐 정비업체 뭐 친구나 형님들한테 이 현장 어때요? 뭐 주민들 찾아가서 뭐 조합장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걸 하는 게 저의 일인데 근데 이 현장은 제가 보기에 저는 정말로 어려운 현장이에요. 저한테는 롯데리아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네. 이런 현장이 동의서가 4분의 3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다. 나왔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조합장이 받은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임차인들을 가능성이 높고 롯데는 보통 다 임차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들의 임대인들이 네. 롯데리아나 스타벅스나 이런 국민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지금 현재의 이익보다 네.
나중에 재개발돼서 들어오는 그 미래 미래의 가치의 네. 어떤 이익이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장 그렇다 치고 네. 이 현장도 그렇게 동의서가 나올 만한 현장이어야 되는데 네. 이 현장은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남영 2구역으로 네. 조합설 인가 받았고 지금 용적률은 한 850%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은 용적률은 한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가 지금 주로 3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삼종? 예, 역세권 네. 활성화 사업으로 하게 되면 4단계까지 종상향이 되면 중심 상업 지역까지 가능하죠. 요건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네. 좀,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보면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역세권 장기 전세가 있는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이제 주거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져가고 용적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고요. 역세권 활성화는 쉽게 표현하면 역세권의 상권 활성화. 그래서 상권 지역 중에서 또 이것도 어떤 상권이냐, 도심이냐, 광역이냐, 지역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용산은 광역 중심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상업까지 또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중심 상업까지 간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3종이니까 네.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상업까지 네. 그리고 심의를 거치면은 중심 상업까지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중심 상업까지 간다고 하면은 1000%까지 가는 거네요. 네. 네. 지금 남영 이구역보다 남영이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마 네네. 옛날 적용했을 맞습니다. 거라고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상업지구가 될 예정이고 네. 저는 중심 상업지구가 될 예정이고 네.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보면 네. 이 현장이 그럼 1000%가 돼서 사업성이 좋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불인이 네네, 분들이 불인이 많다고 채널, 하시는데 사실 제가 브리핑하다 보면 용적률 1000%에 대해서 들어는 먹고 알고 있지만 진짜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반 신동 같은 경우에는 250% 용적률을 받잖아요. 네. 그럼 25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1000%짜리는 실제로는 100층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면적이 똑같다면. 뭐 또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층수는 층수 제한의 문제고 그러니까 층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왜냐면 사람들이 1000%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세요. 음. 그러면 그걸 할 때 바닥 면적이 똑같이 올라간다면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효과다. 제가 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이 똑같이 올라갔을 때 용적률이 250%다. 우리 한동 짓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250%다 하면 25층 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똑같이 올라갔을 때 1000%다 하면 100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층수 제한이나 이제 건폐율 땅에 따라서 동수가 늘어나거나 달라지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불인이들이 좀 우리가 계산하기 쉬워야 되니까. 편하게 한다면 일반 신통이 보통 다 250%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종상향이라는 개념이 없고 네. 용적률 뭐 인센티브 정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대부분 다 20층, 25층 이런데 맞습니다. 역세권은 이제 역세권 활성화라는 규정에 의해서 1000%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100층까지 네. 간다. 근데 100층은 안 짓습니다. 건축비가 너무 나와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쉽게 표현한다. 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먼저 투기 세력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럼 그 투기 세력이 아까 말씀했던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고 그 지분 쪼개기 업자분들이 너무 많이 짓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는 노후도가 깨져서 재개발 요건이 안 돼서 이 현장은 노후도가 대략적으로 새 건물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신축 빌라 한 동가고 정말 2개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거 새마을금고랑 지금 네. 신축 빌라 여기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없습니다. 나머지 싹 다 노후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은 건물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거의 뭐 이 현장은 그냥 요거 2동을 제외하고는 다 물론 이제 이런 데다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더 늘어나면 이제 노후가 깰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럴 땅이 없어 보이네요. 확률이 적죠. 네. 네. 그건 다행인 거고. 네. 이런 현장이 만약 재개발된다고 하면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되도록이면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게 또 몇 년이 걸릴 테니까 물론 서울시는 빨리 해준다고 하고 네. 국토부도 막 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권리는 확보하되 네. 좀 에코티는 줄여놔야 되니까 네. 물론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갭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는 나쁜 네. 뜻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전세 사기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재개발 용도로만 놓고 본다면 네. 그래도 좀 저의 투자 금액이 줄여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근데 뭐 여기 지금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지금 동우암, 네. 서우암, 네. 여기 동우암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빌라 가격이 뭐 한 10억대에서 조금 싼 거는 한 9억대, 비싼 거는 막 13, 14억대 가더라고요. 네. 여기 특히 이쪽은요. 뭐 이쪽은 그래도 뭐 한 좀 싼 게 있는데
그래도 막 7, 8억이 다 넘었더라고요. 그죠? 네, 기본 근데 용적률 네. 250%짜리가 그렇죠. 아, 용적률이 아. 여기는 높게 받지도 않은 곳이. 250%짜리가 네. 그 정도 금액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 전 기준으로 네. 뭐 10억 정도라 본다고 하면은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 제가 알기로 한 2억 5천 3억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못 가죠. 신축이 거의 네, 없으니까. 신축이 없으니까. 어쨌든 동호암 쪽은 좀 있겠네요. 동호함은 동호암은 있을 거예요. 신축이 좀 네, 있죠. 좀 있어요. 네. 서암 서울은 없어요. 쪽은 네. 거의 뭐 한 한 2억. 2억 5천. 네. 네. 그러면은 10억이면 한 7억 5천이 네, 내 투자 금액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 현장은 투자 금액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매매 금액이 약간 7억이 약간 안 되고요. 7억이 약간 빠지고 전세는 요즘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정도는 그래도 한 있으셔야 될 4억 것 같아요. 정도. 네네. 그럼 마포 쪽 같은 경우가 좀 한 3억대였더라고요. 네네. 자양 쪽 같은 경우가 아니, 뭐 자양 신통 제외하고 요새 저기 자양사동 아니 자양사동 신통은 요새 갭이 크고요. 네, 그래서 한 8억. 거기는 한 8, 9억 네, 넘어갔고. 그래서 근데 거기 말고 말 안 나오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뭐 본인들께서 거기도 뭐 비싸던데. 거기도 비싸죠. 예. 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한 4억 정도.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신축이 더 늘어난 지역들은 아닌데 여기 신축이 늘어날 수가 없다. 네. 예. 역세권 활성화로 지정되는 그 운영 기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운영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드리면, 불인이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10월 7일 월요일 날 세미나를 할 계획이거든요. 역세권 활성화가 어떤 거고, 어떤 운영 기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떤 지역이 그렇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댓글 참조하셔가지고, 다음 세미나 참조하시면 아마 현장을 고르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부연해서 설명 주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대략 정도 용적률이 아까 1000%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죠. 요즘 분위기 보면 많이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서울시가, 이건 이제 국토부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 얘기인데, 서울시가 국토부는 옛날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둥, 또 아니면 뭐 한강을 메우자는 둥, 뭐 이런 많은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뭐 공급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를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뭐 법령을 또 제안하기도 하고 해서 네. 뭐 안전 진단이라는 말이 뭐 재건축 진단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는 법령이 지금 고통화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개발 계획을 좀 펌프업 시켜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뭐 용적률을 600% 주네, 800% 주네 이랬는데 요즘 막 1200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GBC 102층, 105층인가 102층 GBC가 갑자기 생각이 그러면 좀 나네요. 면적이 더 부진해서 30%. 맞아요. 그냥 어쨌든 상상. 다른 얘기인데요. 아주 큰 각도에서 본다면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잘 살잖아요. 뭐 군사력도 뭐 세계 5위권 안에 들고 있고 네. 경제력도 지금 통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캐나다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2배가 더 많아요. 호주보다도 2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수도 많고요. 경제 규모도 훨씬 큰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제 규모가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경부고속도로, 뭐 포항제철 이런 거라고 봐요. 그때는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물류나 공장의 역할을 크게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서해안이 뜰 거다라는 거를 벌써 그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맥락으로 이제 세 가지 거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계획이. 첫 번째가 이제 송도. 네. 거기는 이제 업무지구. 네. 두 번째가 평택. 아, 거기는 이제 공장지구. 네. 근데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거기 있는 거고. 맞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이 거기 있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그것도 그걸로 이전한 거죠. 아, 네. 그렇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고 오, 반도체를 지키려고 네네. 갔다는 게 있어요. 그거 맞네요. 그리고 이거 북한에서 진짜. 핵을 쏜다면 네. 서울을 쏜다기보다 평택을 먼저 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방어하는 또 키체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업무는 송도에서 보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주거 지역이 청라나 이런 주변 네. 거고, 그다음에 평택은 거기에 따른 공장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럼 헤드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헤드쿼터가
용산이에요. 용산의 국제무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산은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소유자가 김씨, 익씨, 박씨가 아니고 마이클 뭐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소유자들 경쟁 구도가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어떤 큰 업무지구 형태로 해서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면 이제 만약에 중국에 있는 큰 부자다 그러면은 국제업무지구 내에 아주 펜트하우스에 뭐 100억짜리 집을 살고 그 그렇죠. 사람들의 이제 과장급들, 부장급들의 직원들은 송도에 살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물류나 공장은 평택에 있어서 이제 그 중국하고 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에 이제 주변의 지역들이 뜰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청파구역 굉장히 저기 높이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막 들어요. 그래서 용산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강남을 이긴다는 거는 당연하게 보여지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쿼터에 보좌진들이 사는 동네들이 그 그렇죠. 주변에 이제 포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경쟁자들이 지금 일본에 가면 신주쿠가 그렇거든요.六本木 같은 경우가 거기는 소유자들이 일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외국계 사람들이 사서 이번 기회에 용산에 꼭 들어와야겠네요. 사옥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가 아니고 뭐 언제든지 뭐. 아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사옥이면 되지만 네.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엔 빌리지나 뭐 1, 2번 건설 땅이나 오. 또는 뭐 한남을 들어올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용산의 본통은요. 국제무지구. 국제무지구예요. 아. 네. 이건 누가 저는 여기를 저희랑 엄청 무조건 근거리에 1등이라고 있잖아요. 봐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음. 주변 업무지구로 한강로와 원효로 일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배후가 이제 주변까지 번져가는 게 아우. 되겠죠. 이건 저희 여담이었습니다. 네, 여기 점 하나 꼭 찍읍시다. 네, 여기 점 하나 꼭 찍으셔서 엉뚱한 데 찍지 마시고 네. 꼭 될 거. 네, 꼭 대고 잘 네. 찍으셔가지고 불인이에서 이제 부자로 그다음에 네. 전문가로 그다음에 이제 흑수저에서 은수저. 네, 네. 이거 좀 잘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수고해주신 한미옥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